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2일 최병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이죠. 친윤 핵심,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람인데, 어저께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아버지 산소를 찾은 게 6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장성만 전 국회 부의장. 8주기를 맞아서 아마 산소에 들렀던 모양인데, 기자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기현 대표의 당선 때부터 이런 생각은 한결같았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는 게 맞는다. 가진 건 국회의원직 하나인데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 자, 근데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당선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그러면 지난달에 버스 92대 동원해가지고 4,200명인가요? 자기 지지자들 모아서 산행하고, 거기서 부산 사상에 이러이러한 걸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알량한 정치 인생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발하는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이거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항, 도전, 이런 걸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장제원 의원식의 정치가 거칠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본인이 만약 정말 본인 말대로 김기현 대표 당선이 올해 3월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혁신위 출범할 때 김기현 대표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상의를 해서 모양을 잘 갖춰서 본인이 결단하는 식의 정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충돌해서 부딪혀서 어느 한쪽이 깨지는 형식의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장제원식의 정치가 거칠다. 내지는 어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그 정무 파트가 좀 기능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정치는 물 흐르듯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정치 고수라는 사람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듯이 하는 거는 정치의 그 어떤 고수들이 하는 수법은 아니다. 제가 정치 관찰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왜 불출마를, 어저께가 혁신위 종료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때 선택을 했을까? 이게 이제 혁신위가 빈손으로 종료한다는 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이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 접점이 혁신의 종료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제원 의원은 원래 그 부산시장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던질 수 있다.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칠게 친윤, 영남 중진 불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압박을 넣으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거. 내가 밀려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일은 내 정치 인생의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죠.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모양을 갖춰서 스스로 결단하는 모양으로 아마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찌 보면 보다 더 결정적인 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것부터 그 후에 혁신위 활동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조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큰 흐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친윤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게 이제 원인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부터 이선 후퇴를 하고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고 해서 뭔가 새로운 진용을 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표출이 바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 그림이. 그러면 어떻게든 거기랑 맞춰서 뭔가 모양 좋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 쪽으로 정무 기획을
했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김기현 대표든 그런 데에 실패했다. 그래서 뭐 혁신의 빈손 종료 뭐 이런 게 온 사방에 다 언론 보도에 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빈손 종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야 일관되게 빈손 종료가 아닐 거다 취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혁신의 빈손 종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취재 부족이 기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재를 잘해야 됩니다. 기자가. 취재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취재를 핵심적으로 해보면 이게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언론 매체들이 혁신의 빈손 종료 여지를 남기지 않고 빈손 종료 쪽으로 몰아간 거는 어찌 보면 취재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일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50%는 성공했다고 한 나머지 50% 이거를 채워서 100%로 만드는데 당이 협력을 해라. 이 얘기는 김기현 대표한테 당신도 불출마하고 친윤 중진들도 일부 불출마를 더 이끌어내라 하는 미션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다. 그 얘기는 인요한 혁신이 빈손 종료라고 다들 언론 매체에서 할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불러서 오찬을 내가면서 김기현 대표 사실상 들러리였죠. 끼워서 자 이걸 100%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언론 눈치를 채고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구나 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정치인데 그런 점에서 김기현 대표가 부족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장제원 의원은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조절하다가 어제 혁신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일에 이제 본인이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이제 물꼬를 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것이냐? 뭐 저는 처음부터 이 친윤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이거의 핵심은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제 했죠. 김기현 대표 뭐 오늘 일정 취소했다는데 김기현 대표도 숙고에 들어가겠죠. 아마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윤 핵심 뭐 이렇게 불리는데 글쎄 이철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거기는 여기서 좀 예외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권성동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의 출마 의지는 매우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경선에서 그러니까 컷오프 됐는데 본인이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 강릉 지역은 권성동 의원 아니면 민주당에 빼앗길 가능성도 꽤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친윤 핵심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가 국민의힘이라는 이 지분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그냥 특정 몇 명을 찍어서 정치 못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뭉뚱그려서 친윤 불출마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지역구 사정,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요 공급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 불출마 시켜놨더니 부산 사상에 당선될 사람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러면 불출마 시켜놓은 게 잘못된 거죠. 그거 하나라도 당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강릉은 조금 애매합니다. 민주당에 빼앗길 가능성도 있고 뭐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뭐 친윤이 불출마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침묵을 하고 있죠. 뭐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뭐 모르지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동참을 한다면 장제원, 김기현 정도로 인요한 혁신위의 나머지 50%의 대부분은 채워진 걸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빈손 종료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나머지 뭐 청년 할당, 여성 할당 뭐 이런 이제 혁신안이 6개가 있는데, 뭐 사면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준석, 홍준표에 대한, 그 다음에 친윤 불출마 얘기는 김기현, 장제원 정도로 만약 매듭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나머지 4개, 뭐 청년, 여성 할당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런 부분도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그거는 공관위에서 할 거니까 우린 몰라 이렇게 할 건 아니죠. 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의 길을 살려서 혁신위가 이런 안건을 냈는데 우리도 이런 안건에 대해 뭐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의 포장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만 받고 만다 뭐 거의 그런 식이라서 혁신위의 실패를 오히려 김기현 지도부가 방치했다 내지는 방조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아도 반론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게 바로 정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왜 험지 출마가 아니고 불출마를 선택했을까? 정치를 계속할 뜻이 있는 거죠. 잠시 멈추려 합니다지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2028년 그 총선, 다음 총선이 아니고 그 다음 총선에 다시 출마하거나, 저는 뭐 2026년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친윤 핵심 뭐 이런 얘기 없겠죠. 2026년이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1년 전입니다. 6월에 선거면 한 퇴임 한 8, 9개월 남겨놓은 시점이고, 그때는 2027년 대선이 스타트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친윤 이런 얘기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반전을 맞지는 못할 것이다. 왜? 이제 많은 또 국민들은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뭘 희생할 건데 아마 그런 물음표를 찍을 것이고, 윤 대통령도 여기에 뭔가 반응,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지지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친윤 장제원 의원 또는 뭐 김기현 대표 이제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서는 뭐 약간의 회복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